저는 고등학교 연구부장 변효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부 강연 잘 들으셨죠? 근데 사실 저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4차 산업 관련 연수를 들으면 사실은 좀 두렵다는 생각이 좀 먼저 이렇게 들곤 하거든요. 이제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이 항상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이 연수 마무리가 결국 교육부 해체, 수능 없애자 이런 쪽으로 좀 마무리가 돼서 좀 평소하고 좀 다른 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공감대를 좀 형성했던 부분은, 어쨌든 이제 학교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 원격 수업 역량이 경쟁력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공감을 다 가지셨던 것 같고요. 아까 그 교수님도 말미에 결국 대학 교수님들도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많이 도입된 거꾸로 수업하고 비슷한 얘기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상으로 개념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도입된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대학도 거꾸로 수업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방향이 또 맞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자, 2부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급별로 좀 상황도 다르고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상황들이 있지만, 또 오늘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사례를 잘 나누어 주실 것 같고요. 또 학교급이 다르더라도 그런 좋은 사례를 받아서 저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오늘 연수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 안내된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초등학교는 지금 앞에 나와 계신데요. 김진환 선생님이 AI 시대엔 거꾸로 수업이라는 주제로 마치 이제 아까 기조 강연 내용을 이제 좀 교육 현장에서 좀 더 가까이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석초등학교 김진환입니다. 네, 제가 지금 두 가지 핸디캡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핸디캡은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공개 수업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앞에서 하는 공개 수업 2번,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공개 수업 2번 합니다. 학부모님 앞에서 공개 수업하는 건요 별로 안 떨리는데요.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공개 수업은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 교육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3시 반에 수업이 끝나는데 저희 학교는 그 3시 반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을 제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 반부터는 제가 약간 속된 말로 맛이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어쩌면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한다는 거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AI 시대엔 거꾸로 수업이라는 주제로 2020학년도 대승학원 미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꾸로 수업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플립 러닝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몇십 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죠. 이것만이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하브르타 교육, 스팀 교육, 스마트 교육, 수많은 트렌드 교육이 휩쓸고 갔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지요. 저는 그런데 거꾸로 수업을 사실 10몇 년 전부터 제가 교단에 서기 시작할 때부터 들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좀 깊이 남아있는 수업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선생님들께 가볍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하는 교사 생활 좀 더 보람차고 좀 더 기쁘게, 그래서 좀 폼나게 교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순식간이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2010년 4월 4일 오른쪽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 2010년 4월 4일 이것은 휴대폰 점유율 순입니다. 2010년 4월 4일 기준이에요. 맨 위가 핀란드의 노키아, 2위가 애플, 3위가 캐나다의 블랙베리, 4위가 소닉 에리슨, 그 다음에 4위가 삼성이었죠. LG는 저 밑에 있고요. 자, 이 점유율이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보죠. 2010년은요. 피처폰이 가장 정점일 때고요. 스마트폰이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까지는 핀란드의 노키아가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2011년에 이제 막 아몰레드인가요? 그다음에 무슨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키아는 1위를 계속 수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이십니까? 2012년 말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갑자기 확 올라왔습니다. 노키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돼버렸죠. 스마트폰 시대가 올라가고 피처폰 시대가 저무는 시점입니다. 근데 2013년 한번 보시죠.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노키아가. 계속 몰락해 해서요. 나중에는요. 2019년에 1월 1일 기준에는 노키아는 지금 거의 바닥에 있고요. 삼성과 애플이 지금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2010년이 피처폰 정점이었고 노키아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스마트폰 대중화됐는데 2, 3년 뒤에서야 노키아가 드디어 몰락하기 시작했죠. 대전환 시대, 즉 트렌드가 바뀔 때 도태하면은 2, 3년 안에 세계 1등도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키아는 시대 전환, 즉 트렌드 변화에 둔감했고요. 무사안일주의였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시대 전환, 즉 트렌드 변화에 예민했고요. 선점하고 독점해서 지금까지도 애플은 뭐 미국 주식 잘 아시겠지만 시총 1위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학교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약간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등도 저렇게 몰락하는데. 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시대는요. 화이트 칼라를 키우는 게 솔직히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는 거, 대기업 가는 거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산업시대에 제 동생이 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래에 나오는 한 7, 8년 후배인 학생들이 후임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 훨씬 더 외국 대학교 출신들, 뭐 석박사들 출신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같은 회사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만에 훨씬 더 높은 학력을 사람들이 뽑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뽑으니까요. 티오가 확실히 줄었으니까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대세인 시대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너 어디 회사 가고 싶니? 라고 할 때는 삼성전자 가고 싶어요. 현대자동차 가고 싶어요. SK 가고 싶어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은지 아세요? 샌드박스 가고 싶다고 합니다. 유튜브 되고 싶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2010년에 스마트폰이 생겼고요. 10년 만에 2020년 지금까지 10년 만에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 됐습니다. 완전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I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왔을까요? 10년 전, 즉 2010년에 일본의 AI가 일본 수능 시험을 봤더니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해버렸습니다. 그 자세한 책은 바로 이 대학에 가는 AI,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이라는 책에 일본 AI 전문가가 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전환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 수업만을 고수하다가는 망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지금은 창작가와 창업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아마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AI 시대는 문해력이 필요하죠. 뭐 책이든 글이든 영화든 이 시대 상황이든 분석하고 행간 읽을 줄 알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알고 의사소통, 토론도 할 줄 알고 협상도 할 줄 알고 아이디어를 구성할 줄도 알고 프로젝트도 할 줄 알고 직접 구상하고 머리 맞대서 협의하고 무언가 산출을 만들어내고 홍보까지 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산업 역군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 수업은 과연 이 역량을 길러주고 있을까요? 의사소통 능력, 프로젝트 수행 능력, 문해력? 솔직히 지식 전달이 거의 전부 아닌가요? 우리 수업들이.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학교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 수업의 약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적 수업을 다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식 전달을 즉 전통적 수업에서
하고 있던 지식 전달을 영상 수업을 한다면요. 그리고 교육 활동, 실질적인 활동은 교실에서 한다면요. 이것이 바로 거꾸로 수업인데요. 좀 시작은 가볍고 소박하게 그냥 just do it 해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교사 중심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개념 및 원리를 전달하기 쉽죠. 근데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은요. 반대로 교사 중심 수업의 단점이 학생 중심 수업의 강점이 되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4학년 담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데리고 어머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토의 토론하게 해주세요. 토의 토론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일기를 보여드립니다. 어머님들께. 어머님 얘 글도 이렇게 못 쓰는데 무슨 토의 토론을 할까요? 그냥 토의 토론하는 순간에 대부분은 그냥 다 쌈박질만 일어납니다. 아직 개념과 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의 토론을 무조건 시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념 및 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 수업도 중요하고 학생 중심 수업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학생 중심 수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교사 중심 수업을 너무나 무시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교사 중심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쯤에서 제가 잠깐 메가스터디와 3대 학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메가스터디가 2004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2006년에 1조가 됐습니다. 시총이. 근데 2009년에 이제 시총 2위가 됐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2012년부터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주가가 확 떨어지는 거. 그래서 1조였던 시총이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1,200억 원이더라고요. 약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와, 메가스터디 같은 공룡 기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가스터디가 이렇게 각광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서울의 3대 학군, 바로 여기죠. 양천구 목동, 그다음에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여기는 여전히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즉 여기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몰릴까요?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 보라고 하니까 안 보는 겁니다. 저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안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EBS 수업 들을 때 맨날 딴짓했거든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할 때 컴퓨터 앞에서 공부한다고요? 그거는 엄청난 아이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여전히 각광받는 겁니다. 메가스터디가 이렇게 인기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교사 중심 수업, 이것을 영상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 즉 교실 수업을 합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미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이 이미 됐더라고요. 그게 바로 강의 영상 수업과 교실 활동 수업을 합치는 개념이었습니다. 거꾸로 수업은요, 영어로 플립 러닝이나 무언가를 바꾼다는 겁니다. 즉 강의를 듣는 것은 집에서 하게 하고요. 학교에서는 적용 활동을 하는 거죠. 교사의 역할이 변화됩니다. 거꾸로 수업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요. 전달자와 전달자이고 통제자였었지만은 플러스 관찰자, 조력자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은 그저 수동적이었고 조연이었다면은 이제는 능동적이기도 하고 주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수업? 유튜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희 유석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신데요. 3월 달에 온라인 수업이 막 시작되고 나서 다들 내가 어떻게 유튜버를 해? 어떻게 영상 강의를 찍어? 했는데 한 달 만에 다 달인이 되셨습니다. 다만 그동안 안 했을 뿐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상 편집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과연 최신 장비가 필요할까요? 최고급 장비가 필요할까요? 요즘 가장 뜨는 유튜버 중에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유튜버를 구독자가 1000명일 때부터 계속 봤는데요. 요즘 90만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는 핸드폰과 이어폰으로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내 얼굴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네,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트 두잇입니다.
영상 수업의 종류와 또 교실 수업의 종류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리면서 아 거꾸로 수업을 김진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부끄럽지만은 발표자로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지난 1학기와 1학기 때 했던 것들을 한번 장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뉴스 앵커, 두 번째는 핸드폰 촬영, 3번은 오디오북, 4번은 편집. 대략 이 정도 그 분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영상 수업의 종류, 저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 자, 첫 번째 것들이 네, 이거는 뉴스 앵커 방식이죠. 줌이나 OBS라는 방식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여기 얼굴 나오게 하고 자기가 준비한 PPT나 영상을 틀어서 그냥 강의 수업을 하는 겁니다. 화석이 될 만한 것들이죠. 생물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핸드폰 촬영하는 겁니다. 그냥 과학 시범 실험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예 편집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과학 실험을 교실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과학이 실험을 실제 선생님이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니까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왜 혹시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거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은 가장 제대로 배울 때는 그 선생님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직접 연주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봤을 때거든요. 그때 실력이 확 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실험도 선생님이 직접 실험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소나무를 쫙 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엔 뭐만 남을까요? 이 위에는 그렇죠. 콩만 남겠죠. 제가 이런 걸 처음 만들 때는 제일 문제가 그 NG라고 하죠. NG 나서 다시 처음부터, NG 나면 다시 처음부터, 말 버벅거리면 다시 처음부터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 버벅거려도 그냥 막 한번 찍고 그냥 보냅니다. 왜냐면 그런 실수로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오디오북인데요. 이거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저희 4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건데 그냥 학생들에게 읽어봐라고 하면 안 읽습니다. 솔직히 다들 책 안 읽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온라인 수업 대행했었는데요. 학생들이 한동안 거의 몇 달 동안 학교에 못 오니까 학교가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영상은 이렇게 찍어보고 제가 이제 낭독을 해봤습니다. 국어책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국어 몇 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굉장히 느끼해서 더 이상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 좀 편집을 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 4학년 사회 수업 중에 그 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리에 대한 내용들을 또 개념 설명하고 뭐 얘들아 등고선 어쩌고 그다음에 법리는 어쩌고 기해오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고 실제로 제가 구글 지도, 구글 맵과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맵을 이용해서 이게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부끄럽지만 한번 보시죠. 번째, 일반 지도. 일반 지도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성 지도. 위성 지도는 뭐예요? 오호, 뭔지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즉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화면 편집해가지고 화면 녹화 버튼 누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실 수업에는 뭐가 있을까? 네, 확인 및 평가할 수 있고요. 뭘 확인할까요? 네, 영상 수업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너희들 집에서 영상 수업 봐라 그러면 잘 안 보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한다면 더 일석이조가 되겠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구글 닥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구글로 다 들어오게 해서 이 링크를 걸어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였냐면 국어에 제안하는 글쓰기라는 차시였습니다. 그러면은 제안하는 글도요, 그냥 학생들이 재미없어 하는 거, 뭐, 질서를 잘 지키자, 뭐, 급식을 남기지 말자, 이런 거 하면 애들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거, 점심시간에 무슨 영상 보게 할까? 하더니 득달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토론하는데요.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 댓글이 보일 겁니다.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링크 들어와서 자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글을 쓰면은 다른 학생들이 쓴 글도 보고
제가 지금 15분 타이머를 해놨거든요. 지금 타이머 올렸습니다.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쓴 것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댓글도 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좀 활동적인 그 평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네, 적용 활동 할 수 있고요.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드는 제작 활동, 토의 토론 활동 할 수 있죠.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금물과 관련된 과학 차시였는데요. 이걸 소금물하고 소금물에서 그러니까 즉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돼라고 끝내버리면 되지만 이걸 실제로 활동시키게 하는 겁니다. 소금물과 그다음에 색소를 수채화 물감을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소금물로 그림을 그리고요.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와서는 이렇게 교실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능동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알아서 적극적이 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 너 떠드네 나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가 무언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요즘 제가 지금 장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글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 이런 거다, 훈민정음 한글의 우수성 이런 거다라고 끝내기보다는 지금 뭐 이런 그 티셔츠 디자인, 한글로 하는 디자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요런 지금 학습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걸 다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서 투표도 하고 그 탑5 안에 드는 것은 또 다시 도별로 또 짜서 그거를 직접 우리 학교 교복을 한번 바꿔보는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습니다. 여기 디자이너 자기 이름 쓰고요. 가격에다가는 지금 제가 59,900원 썼지만은 애들 막 10조, 10경 뭐 이렇게 씁니다. 네. 자. 학습 효과 피라미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수업 듣기, 즉 강의를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아시게 됐을 겁니다. 이 가장 굵은 글씨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은 교사 중심 수업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학생 중심 수업입니다. 교사 중심 수업과 학생 중심 수업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수업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려 봅니다. 네, 15분 말씀 조금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이제 3시 30분까지 수업을 다 하고 굉장히 급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중학교 차례인데요. 중학교는 권석영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한 OPP,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아마 최근에 3월 달부터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원격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경험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수업인데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한 이제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예요. OPP가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의 약자인데요. 제가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한 건 2018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수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모듬 형태로 했었거든요. 모듬 활동을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재료비가 적게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협업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과감하게 모듬 활동을 다 포기하고요. 그 같은 재료비로 아이들이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아이들이 따라와 줘서 선생님들께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픈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포트폴리오는 다 아시죠?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증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오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확산이나 공유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오픈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나 아니면 건축회사나 뭐 이런 의류회사, 디자이너들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사이트를 만들고 그 안에 자기가 했던 작품들을 막 나열을 해놔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제 프리랜서로서 또는 뭐 어떤 기업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오픈 포트폴리오도 아이들이 자기의 웹상에서 친구들이랑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의는 그렇고요. 이제 뭐 목표는 이제 자신을 위한 기록.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이제 수시 전형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던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에서도 그 과학고나 뭐 이제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면접 같은 거 볼 때 이런 얘기들을 슬슬 흘리거든요. 예, 면접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좀 평가하기가 쉬워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100%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가 아이들의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픈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 구글 서버 안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그 기록이라는 게 다 남습니다. 예,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시간에 했는지, 보통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평가 전날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싹 다 마지막 날 밤새서 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러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교사가.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다른 친구들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자체가,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나 학생 중심 평가에 대해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 사이트입니다. 이제 똑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구글 안에 있는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저희 기술실이고요. 아이들하고 이번 학기에 2가지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제 방식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첫날 첫 시간에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아까 전에 그 이미석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래에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들이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들을 기록해 나가고 그 안에 있는 활동들을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션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쨌든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제작을 하고 정해진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딱 1m였어요. 1m. 1m였는데 1m가 선생님 되게 쉽게 갈 것 같죠? 선생님들 만드시면, 여기서 만드시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만드시면 아마 30% 정도도 성공 못 하실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쉬워 보여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거리만큼 이동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매뉴얼 형태의 영상까지 아이들이 제작을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주의사항들을 줍니다. 예.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크기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요. 이것들이 다 아이들에게는 문제예요. 다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1시간 동안 제가 전달을 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루브릭을 아이들하고 직접 만들어서요. 평가 기준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게시를 해버립니다. 그냥. 예. 보시면은 되게 평가 기준이 되게 점수가 작거든요. 급간이. 엄청 작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산출물,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30점 만점에 15점이고요. 영상에 대한 평가가 5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가 10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4개, 3개에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의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다 안내를 해요. 어느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주행이 가능하면 3점, 불가능하면 1점,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 평가 기준을 항상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제작을 하고, 아, 이거는 몇 점짜리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아, 나는 여기에 만족해 라고 생각하면 끝내는 거고요. 안 돼,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점수 더 받아야 돼, 그러면 더 하는 거고, 아니면 스스로 만드는 게 좋아서 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항상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까먹으니까요. 수업 시간 나가면 바로 리셋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이런 고려할 사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미리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차시를 출석 수업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직접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엑셀 파일에 먼저 이제 틀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예. 자기가 이 주소 입력 누르면 엑셀 파일 스프레드시트가 뜨거든요. 아이들이랑 공유된. 그러면 들어가서 자기의 사이트 주소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영상 업로드 되면 이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만들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서너 개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잘한 친구들입니다. 예. 제가 생각나는 저희 동아리의 친구들인데요. 상당히 잘한 친구들인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만들었어요. 문제를 다시 재정의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면은 말들이 되게 어디서 퍼온 말이 아니에요. 막 그닥 크지 않아서 막 이런 식이거든요. 아이들이 맞춤법도 엄청 많이 틀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 이제 무게를 어떻게 무게를 배분할까 할 때 뭐 패건전지나 동전을 이용한다는 아이들도 많았고, 바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베어링을 쓸 수는 없잖아요. 고무동력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어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빨대들을 이용을 하거나, 네, 마찰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자기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케치를 해요. 네. 뭐 종이에 스케치해서 사진 찍어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제작하는 과정을 다 공유를 합니다. 예. 완성된 모습이고요. 제작 과정은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은 영상으로 이렇게, 네, 아이들이 제작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LG 상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저희 학교랑 MOU를 맺고 있어서 용량도 무제한이고 유튜브보다 좀 덜 오염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들을 다 찍어서 올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보여드리면, 네, 그러니까 다 디자인이 다르죠. 아이들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따라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어요. 그럼 야, 몇 반에 누가 잘했다, 7반에 유난이가 잘했네.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다 따라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자기 거 따라했다고 아이들이 밑에 출처를 밝혀주거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된 자기 이제 정보들 수집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고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친구는 바퀴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설계도 이렇게 도면도 그리고요. 실현하기.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뭐 바퀴 제작하고 뭐하고 이제 영상도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이 수행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다 올려야 되거든요. 네,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아서 좀 집요한 편이라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다 요구를 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OPP 중간 체크하면은 이렇게 저희 밑으로 아이들 만났을 때 이런 것들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마지막에 소감을 써야 되는데 요 소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들에게 기준안을 제시를 해주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뭐 이제 재밌다, 즐겁다 뭐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쭉 이제 지금 평가를 했어요. 어제 새벽까지 평가를 다 끝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들었던 말들 중에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예. 수행일지를 꾸준히 쓴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하고 나면은 뿌듯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 다른 친구들의 OPP를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물론 이게 되게 좋은 후기들입니다. 여기 발표하려고 나온 거라서 예, 그냥 뭐 이 프로젝트가 짜증났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난 너무 재밌다. 예, 이런 거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예, 저는 이게 제일 좋았거든요. 이 후기가 어쨌든 공학과 과학이 다르고 예, 끊임없이 도전하고 수정해 가고 그리고 이제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게 저는 이 친구가 나중에 공학도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네 거의 됐네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10분 안 됐거든요. 예, 제가 질문 딱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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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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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의 개입이나 이럴 그 가능성은 없는지. 아,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로 아이들이 제작하는 활동은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본인의 손이나 몸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촬영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저희 그 예전에 처음에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 지침에 보면 학생들이 직접 하는 연주나 뭐 이런 것들은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게 가능했고요. 일단 제작하는 활동은 출석 등교했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드백만 온라인 수업할 때 피드백을 줬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교장 선생님 몰래 한두 명씩 학교에 불렀었습니다. 네. 오면 안 되는데.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미래교육 TF에서 사실은 이제 초중고 2명씩 이렇게 그 실무자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또 도서관의 실시간 방송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가장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권석영 선생님이 또 그 와중에 이렇게 또 발표까지 준비를 해서 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사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저희 외부의 선생님들도 찾아보면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막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을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 분의 사례를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설명을 잘 들어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나도 해보고 싶지만 또 막상 해보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때 또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세 분 선생님들은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초중고 경계를 좀 허물고 또 필요한 게 또 아까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지만 그런 뭐 편집 방법 같은 거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찾아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고 그럼 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차례가 남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꾸로 이게 좀 부탁을 좀 드린 사례예요. 저희가 옆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3월 달부터 이제 잘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이제 그 교과, 국어 교과에서 참 잘하는 것 같다라는 추천을 좀 해주셨고, 또 이제 사실 아까도 그 김준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수업을 이렇게 공개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탁을 잘 받아주셔서 오늘 좀 사례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 소개를 해줄 때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셨거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년 교사의 온라인 수업 왕초보 탈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경험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강의에 그 2시부터 했던 강의에 따르면 아주 후진 교육, 후진 수업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후진 수업 방식이었지만 힘들었어요, 굉장히. 근데 그 힘든 과정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힘든 과정 겪어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추억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선생님들 그냥 같이 한 3, 4개월 돌아보면서 나도 그랬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스스로한테 격려하시면서 같이 수다 떠는 시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구에 2001년도쯤에 제가 이 문구를 접했어요. 강준만 교수님이 어떤 글에서 제가 보고 지금까지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뭐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멀리 넓고 깊게 보고 깊게 생각하되 행동은 이제 내 주변에서 시작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액트보다는 저한테 적용하기에 전 실천이 좀 낫겠다 싶어서 이걸 바꿔봤고 이거를 좀 더 라임에 맞춰서 한국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국지적으로. 그래서 시옷 뭐 지읒 기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적당히 이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 너무 거창해요, 사실은. 저는 겨우 출발점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저랑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미래 교육은 천리 앞에 있고요. 저는 지금 제 한 걸음을 걷고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몇 걸음 못 걸었지만 몇 걸음 못 갔지만 지금 저는 한 걸음씩 걷고 있고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거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평생 앞으로 제가 중년 44살이니까요. 2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천리에 도달하지 못할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 학기에 10리씩은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 저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대로. 그러다가 이제 뭔가 희망의 싹을 발견하려고 희망의 싹을 발견하도록 밀어붙이는 작업이 이제 학교에서 막 푸시를 했는데 일단 저는 핑계대기 좋아하고요. 불평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EBS 뭐 온라인 클래스 해봤자 접속 대란날 게 뻔한데 그거 왜 해? 하니까 이미 구글 클래스룸 다 조치해놓고 계셨어요. 이미 서성원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크도 안 돼, 장비도 별로 안 좋은데 했더니 마이크를 구매해 준대요. 연구부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 있어도 안 돼. 펜타블릿이나 갤럭시 탭 뭔가 그 정도 있어야지. 그런 것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수업을 만들어? 라고 했는데 그걸 다 사주시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문 열고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막 밀어붙여서 얼굴은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서성원 선생님이에요. 본인 잘 모르시겠지만 뭐냐 하면은 저희 연수를 해주셨는데 그때 어렵게 안 하시고요. 처음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 방식의 온라인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선생님들 평소 수업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 자체에 너무 부담 갖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여기 많이 그래도 이제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이 그림에서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도와주시는 분 같고 이게 이제 저 같은데 이 마지막 이걸 놔줄 수 있도록 들고 도와주시는 분도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하나하나 걸어올 때 여기에는 뭘 붙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서 뭐 프로그램 연수를 해주신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고 사용 요령도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꼭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선생님도 참 고마운데 일단 이 사람이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나 알아서 던져줘, 다 해줘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면 도움을 받아서 협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언가 목표한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건데 이게 다 대본이에요. 저는 굉장히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들이 나 같은 부분 4-5번 찍었어. 1시간 찍었는데 소리가 영상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찍어야 돼. 하루 종일 겨우 30분 찍었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뭘 써놔야겠다 싶어서 대본을 다 작성을 했어요. 지금까지 만든 각 영상마다 대본인데요. 그래서 이게 대본의 하나 예예요. 표지 내보내면 뭘 얘기하고 150씩 펴놓고 PPT 원하 뭐 말하고 다 이걸 해놨어요. 정말 무식하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긴 대본인데 A4 한 7쪽에서 9쪽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쭉쭉 다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읽었죠. 읽었는데 그러니까 대본 쓰는데 2시간이나 걸려요. 그런데 찍는 건 1시간에 끝나요. 근데 물론 그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몇 시간 더 걸리긴 하죠. 사실 영상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래도 이거 자체가 얼마나 저는 그나마 이렇게 했을 때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바로 처음 12쪽을 영상이에요. 펼치면 아주 일부예요. 1단원에서 배울 소리 키우지 마시고요. 학습 그냥 목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습 일부를 목표를 이렇게 한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광고 동영상을 보도록 중간중간 자르고 연결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이렇게, 듣고 이렇게 풀어보세요. 사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많이 들어보셨죠? 대화가 제대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먼저 그어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처음에 영상 녹음 1시간 다 끝나고 나서 봤는데 소리가 작았던 거예요. 이거 다시 할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삽입한 영상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크고 소리는 작으니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이거 하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다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수준에 맞게 이만큼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자. 빵꾸 내지 말고.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오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또다시 위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학부모 온라인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화 상담에 대한 공포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마포 와서 한 3-4년 사이에 전화 상담 공포를 3-4번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기가 겁나요. 그래서 신청하는 부모만 받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방향으로 전달해야겠다 해서 학부모에게 영상 편지를 만들자 그 생각을 했어요. 학부모 영상 편지 5분만 하면 되겠지 해서 이제 영상 편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죠. 먼저 편지를 쓰고 읽어야 되니까 대본이니까 대본에 해당하니까 편지 글을 작성하는 5분 계획하면 2장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았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 처음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4장이나 써진 거예요. 이게 인사말도 넣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저의 교육 철학 좀 꾸며가지고 가치관도 이야기해야 되지. 그 다음에 교실 소개도 해야 되니까 학부모는 모르니까. 그래서 사진 찍어 사진 영상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진학지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고등학교는. 그래서 진학지도에 대한 저의 작년 3학년 다니면서 결과 좀 넣어주면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무려 영상이 13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제가 해놓고 링크를 걸어서 학부모 전체 문자로 돌렸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 중간중간 끊었습니다. 진짜 어색하죠?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1학년 8반 담임교사 김명중입니다. 자, Think globally, 자, 시선이 practice 밑에 가 있죠. locally. 시선 거기 밑에 대본 붙여놓고 생각은 읽어보세요. 지구적으로, 아니, 또 실천은 제가 자주 국제적으로. 써먹죠. 매번 제가 써먹어요.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아이들이 작은 실천을 통한 작은 변화를 목표로 세울 줄 알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낄 줄 알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를 이 통해 작은 실천의 나아가 대표적인 더 게 큰 목표를 절대 세우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더 큰 말씀하셨던 변화로 엉덩이로 이어가서 공부하는 거. 결국 더 그거를 큰 실천해야 기쁨과 된다고 보람을 계속 느끼는 강조합니다. 과정 자체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이제 좀 지도하겠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 명 한 명 개인의 현재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학 지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궁금해하실 것 때문입니다. 같아서 물론 이제 고1은 이제 넣어봤습니다. 고3과 다르기에 고1에 맞게 한 명 한 명에 맞는 지도를 해야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상대적으로 학업이 좀 부족한 학생은 부족한 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학부모님과 되게 어색해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에 안녕.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사실 저도 제 애를 키워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대학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내드리니까 좋아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저 스스로 뿌듯했죠. 항상 저는 자기 만족에 살고 있으니까. 네, 영상 시청 후 이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뭔가를 좀 해볼까 싶었는데 3월에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EBS 스타 강사이신 현호석 선생님께서 자막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주 초보적이라도 자막 몇 개 넣어보는 거 해볼까? 그거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VREW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해봤죠. 근데 그 전과 달리 이거는 여기 영상이 많잖아, 이게 저거. 이게 자막을 누르다 보니까 통으로 1시간 하면 그 1시간 전체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전체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 많이 걸려 어쨌거나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토막토막 내서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의 수업에 토막 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익스포트드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자막 넣은 부분이에요. 참고로 여기 샤나 프로그램은 제가 OBS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를 돌리는데 안 돼가지고 김채범 선생님께서 또 제가 저희 사랑하는 후배 선생님 김 선생님이 또 친히 이걸 다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시범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너무 감동적인 진짜 김채범 선생님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대본보다도 이제 대본 더하기 조각조각 그 구상까지 해야 되는 게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 일부분이에요. 선생님은 여러 국어사전 중 엔모 한글 국어사전을 맞춤법 예로 수업 들어 단원인데요. 국어사전 활용의 제가 유용성에 국어사전 대해서 사용 이야기하려고 되게 합니다. 강조하는 편이어가지고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소설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막을 봐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수에 자막을 따른 만들어 애들한테 분배의 보여주려고 선생님 결과가 될수 노력했다 이거 있는 보여주려고. 자선이나 구휼은 최상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강조돼 왔다. 예. 여기에서 생소한 단어가 하나 쭉쭉 뒤로 가면 검색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진휼이라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맞다. 우리가 허생전을 읽으면서 허생이 군도들을 데리고 네 이건데요. 뭐냐면은 그래서 단어를 뽑을 때 수업 진도 나가는 허생 시험 범위도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많은 게 없을까 해봐가지고 그래서 구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제 자막 넣어가지고 해봤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대만족 스스로 자기 뿌듯함 자아 도취해서 살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한 다음에 다음 도전이 무엇일까 해서 시범 수업을 한번 해보자. 저는 국어 선생님인데 다 아시다시피 국어 실험이 아닌데 뭘 어떻게 시범 수업을 할까 이제 생각을 조금 했는데 우리가 독서를 많이 강조하니까 애들 보고 너 이거 써 하는데 내가 직접 쓴 결과물을 보여주면
좀 애들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생각을 한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고등학교 쓰고 있는 독서활동상 기록카드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죠. 이렇게. 책 이름, 기억하고 싶은 문장, 책에 대한 평가, 나의 영향, 7줄씩 쓰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먼저 쓴 거죠. 사하촌 읽기를 했어요. 수업 중에. 온라인 수업으로 한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이제 끝난 이걸 2차 시에 걸쳐서 했는데, 읽기 끝나고 두 번째 차시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라고 영상에 넣은 건데, 그 내용 쓰면 너무 길죠. 저는 7줄만 쓸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또다시 깨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쓰다 보면 뭐 배경부터 해가지고 쓰다 보면.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읽어줬어요. 애들한테. 읽어주니까 시간도 가고 또 저는 시간도 영상 만들 때 편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도 몇 번 넣어가지고 흉내 내면서 나에게는 영향도 이렇게 쓰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사실 시범 수업을 한다는 게 저 이런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또 후배 선생님, 정말 훌륭한 선생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김현정 선생님께서 영향이 컸어요. 첫 시간에 수업 국어 전체 1학년 수업 첫 시간에 향수 수업을 준비하셨는데 거기다 시에 친근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자. 시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수업을 하셨었거든요. 시는 정서를 형상화했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라고 할 만큼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를 읽으면서 한 년씩 드는 생각들을 옆에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림은 못 그려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쌤이 1년을 예시로 보여줄게요. 2배속 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직접 이걸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아니 이걸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게 바로 저 얼마나 제가 고리타분해졌나 알 수 있었는데 처음에 이걸 준비해서 같이 공유했는데 이런 활동 시키면 아이들 안 할 텐데 왜 준비하셨을까 생각이 들고 아이고 여고에 계셔서 남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선생님들 저는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 자 이거 써서 안 올려도 돼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근데 선생님 수업 들어가시는 반에서 받으면서 소통을 하시는데 그 과정을 저도 같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지도교사 들어가 있으니까 봤는데 애들이 쫙쫙 해오고요. 거기에 대해 소통하다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야 이게 진짜 소통하는 교육이로구나 하는 생각. 거의 실시간 교육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정말 소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러한 소통이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내년이나 올해는 이제 좀 그렇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도전 목록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또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다음에 시범 수업을 한 거는 국어 2단원에 고1 국어 2단원에 읽기 전중 활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내용 학습 활동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활동 고른 까닭도 적어보고 표지 차례보고 느낀 점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읽기 목적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정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먼저 시범 보여줘야겠다. 읽기 전 활동으로 제가 쭉 고른 다음에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시계바늘 거꾸로 돌려가지고 제가 했던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일부분. 선생님이 책 고른 과정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 인터넷 서점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학습활동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서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 나온 거고 여러분은 여기 위에 표지가 굉장히 투박하다. 직선 8개 세워봤습니다. 시집이에요. 신기하지? 이런 거 다 세워보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내용 직선 8개를 규칙 없이 그냥 그어놓은 그래서 잘해보자.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봐봤자 최소한 3개는 별거 있을 것 없으니까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나간 거죠. 이제 끝났고 그럼 이제 2학기가 시작하잖아요. 2학기 구상 나의 도전 목록 이제 뭔가 세워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예요. 정말 너무 초라한데 일단 공부를 하자. 내용을 내가 잘 장악하고 내용 구상을 더 잘해야 되니까 수업 준비를 더 많이 하자. 국어 공부. 그 다음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늘 제가 하던 생각대로 하던 것 꾸준히 하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애들 구글 미팅으로 발표 수업이 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애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놓은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게 뭐 발표가 일방향 발표가 됐든 팀으로 토론이 됐든 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자 하는 생각. 아마 이게 거의 기말고사 끝나고까지 다 미뤄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퍼펙트 스톰의 저자이기도 한 송인혁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송인혁. 그분이라고 운 좋게 수년 전에 페이스북 친구 맺기가 됐어요. 친구가 돼서 그분이 올리는 걸 저는 이제 가끔씩 보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이걸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걸 제가 공유 한번 해놨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게 추억 뭐 공유하기 뭐 있어가지고요. 그게 떠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큰 꿈을 생각할 때 나의 동료들도 그 이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자, 우리가 미래하면서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미래 꿈은 이게 점이 아니라 막 크게 이 범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이거를 같은 꿈을 가짜로 설득하는 것은 리더의 몫인 것 같습니다. 리더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그 미래에 이르는 과정, 요 범주니까 이르는 과정도 다양해야 되는데 혹시나 요거는 일방향으로 요것만 해서 여기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 이거는 저 자신에게 대해서 저 학급 학생 지도할 때 교과 수업 지도할 때 내가 예전에 점을 딱 정해놓고 자 이거 봐 무조건 이거 봐 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진 않았나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핑계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선생님 수업 준비하실 때 그냥 뭐 링크 걸 수도 있는 거고 괜찮은 유튜브 영상 있으면 EBS 좋은 수업 링크 할 수도 있고 영상 제작할 수도 있고 그냥 자료만 아무것도 그냥 자료만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수업할 수도 있고 뭐 수행평가 과정 중심으로 OPP 그런 수업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부터 일단 학부 경영과 교과 수업에서 이런 부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부터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짐을 공개적으로 다시 하면서 이상으로 이 수업일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